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칸느 영화제에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황금종려상을 거머쥐었죠. 그리고 BTS 방탄소년단 빌보드 차트 1등, 2등 계속 석권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류현진 선수, 손흥민 선수 세계 무대에서 펄펄 날죠. 이처럼 우리 문화, 체육 전 세계를 누비고 있는데 이런 소식을 접하면 기분 좋으면서도 어깨가 무거워지실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우리나라 문화체육관광정책을 총괄하고 계신 박양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오늘 함께 만나겠습니다. 장관님 어서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봉준호 감독, BTS, 류현진, 손흥민 다 기분 좋은 소식이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어깨가 무거워지세요, 진짜? 아, 무겁지요. 자, 흔히 이제 우리가 문화산업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계 시장은 지금 한 2조 3천억 달러. 달러? 예, 우리 돈으로 치면은 2,700조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네네. 그러니까 아마 산업으로 치면은 가장 큰 산업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이 콘텐츠, 예. 문화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근데 우리나라가 이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을 보면 한 2.6%를 차지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작년도 매출 규모를 보면은 한 119조. 그러니까 119조에서 200조 사이, 이제 120조 사이가 되거든요. 예. 그런데다가 또 수출은 한 11조 5천억 정도의 수출을 합니다. 문화 관련 해외 수출. 예, 그렇습니다. 문화산업, 콘텐츠 산업으로만. 그래서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가 세계 7위에 어떻게 보면 문화 콘텐츠 이제 강국이라고 할 수가 있죠. 7위니까.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도 그렇습니다. 너무 적네요. 2.6%지만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세계 7위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콘텐츠 산업이 어떻든 이제 갈수록 우리는 이렇게 커져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뿌듯하기도 하고 자랑스럽기도 한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그칠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이제 세계 5위를 가야 되고 최소한 4 내지 5%의 점유율을 가져야 되고 그다음에 10년 안에 그 이상이 또 되려고 그러면 당연히 어깨가 무겁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한편으로는 요즘에 문화산업, 한류를 비롯해서 이런 콘텐츠 산업이 성장하는 기쁨도 있지만 이제 더 세계의 무대에서 더욱더 성장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계속 무겁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온 길도 상당히 성공적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가야 할 길이 더 멀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장관님은 평생을 사실 문화행정에 몸담으신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고 행정고시 봐야죠. 하시고 공직생활 바로 문화부로 시작하셨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잠깐 교육부 잠깐 있었지만은 대부분 문화부에서 생활을 했고요. 그렇죠. 한 27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학에 가서 또 문화정책 예술 경영 한 11년쯤 가르치다가 그렇죠. 다시 또 친정으로 돌아왔으니까 결국은 이제 문화행정, 문화정책 여기에 한 40년을 바쳤다고 볼 수가 있죠. 우리 장관님이 처음 행정고시 하시고 공직생활 할 때도 물론 문화부의 인기가 높았습니다만 요즘은 더더욱 높다면서요. 네. 요즘은 행정고시 한 젊은 친구들 가운데 1순위가 문화부라는 얘기 들었습니다. 맞죠? 예, 사실 그런데요. 제가 있을 때는 그렇게 1순위는 아니었고요. 그러니까요. 제가 있을 때는 아마 중간쯤 됐을 것 같고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사실 행정 수요가 어디가 제일 많으냐. 그에 따라서 정부의 조직 또 하는 일도 이제 거기에 따라서 반응이 되는 것이니까. 그렇죠. 지금은 이제 문화 쪽에 수요가 많아지다 보니까 사실 이 문화부를 찾는 또 후배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죠. 그렇죠. 근데 국가 전체 예산에서 문화 파트 쪽이 사용하는 예산 아직 좀 멀었죠. 우리가 문화 선진국이라고 그렇습니다. 말하죠. 저희가 이제 국가 전체, 정부 전체 예산에서 1%를 넘어섰던 것이
김대중 정부 때, 네. 그러니까 2000년대 초지요. 그렇죠. 그때 처음으로 1%를 넘어섰고, 이제 내년도 예산은 우리가 예산 편성 그 기준으로 보면은 한 6조 5천억 정도 되니까 전체 정부 예산 중에서는 한 1.26%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옛날에 비하면 적지 않은 예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전체 예산 중에 1.26%니까 많다고 할 수가 없죠. 아직 모른 거 아닙니까? 최소한 2%는 돼야 된다고 그것도 생각을 합니다. 최소죠, 최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가 얘기한 문화 선진국, 유럽 국가들 말이죠. 그쪽의 네. 문화 예산 비중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이따 더 아마 얘기될 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문화산업의 규모 아까 119조 얘기했습니다만은 예. 세계 전체 규모가 2,700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성장할 여력이 엄청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그러면 2%도 굉장히 작은 퍼센트인데 그렇죠. 네. 지금은 이제 1.26% 정도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지금 뭐 문화 콘텐츠 사업의 매출액이 아까 119조, 뭐 네. 수출액이 뭐 11조 이런 말씀 하셨는데 네. 그거는 순전히 문화 쪽만 말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문화로 100달러를 해외에 팔면 네. 그것이 파급시켜서 다른 상품이나 이런 것들을 그렇죠. 200 몇십 달러를 판다면서요? 248달러를. 어떻게 나온 계산입니까, 그게? 그게 이제 우리 연구 기관들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국내 여러 연구 기관들, 그다음에 수출입은행이나 또 직접 이제 외환 관련해서 하는 그런 또 금융기관들이 이렇게 이제 파악한 바로는 우리 한류를 100달러를 수출하면 네. 그러니까 소비재, 그러니까 식료품이나 또는 뭐 화장품이나 가전제품이나 그러니까 대부분이 소비재죠, 사실은. 거기에 약 2.5배인 248달러의 수출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2.5배의 영향력이 있는 거죠. 또 K-팝은 그보다 훨씬 더합니다. K-팝은 100달러를 했었을 때 거의 15배, 16배의 효과가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렇다고 보면 실제로 우리 콘텐츠 산업, 문화 산업이 1년에 119조, 120조라고 그러지만 우리나라 무역 수출하는 데 기여하는 것은 그보다 훨씬 큰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히 뭐 100조, 200조가 아니라 그 이상의 실질적인 효과를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한류 드라마를 보고 해외 팬들이 거기 등장한 음료수, 뭐 화장품, 뭐 가전제품 이런 걸 산다. 네, 그렇습니다. K-팝 음악, 방탄소년단 음악을 들은 해외 팬들이 뭐 한 열 몇 배 뭘 산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한국을 그렇게 좋아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하긴 전 세계 한국어 학과도 막 다 그래서 생긴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60개국에 180개소의 세종학당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파견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종학당은 말 그대로 우리 한글을 배우는 것이죠. 근데 한글만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 한국 문화를 배우는 것이죠. 그렇죠. 전통 문화뿐만 아니라 한국의 현대 문화도 배우는 것인데 사실 그만큼 세계 60개국에 180개소가 나갔다는 얘기는 한국에 대한 문화가 세계에 많이 알려져 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이거 좀 제가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갑자기 우리가 너무 돈 얘기만 많이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만 요즘 같은 현대사회에서 문화와 산업, 문화와 경제 뭐 뗄래야 뗄 수 없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또 경제와 산업적 효과가 없으면 또 문화 자체로서도 발전이 어려우니까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특히 문화 여러 분야에서도 가장 산업적이고 이런 게 이제 또 두드러지고 연결되는 게 영화 파트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할리우드 영화가 진출해 있는 전 세계 나라 중에 자국 영화의 스크린 점유율이 50% 넘는 나라. 이런 나라 안 됩니다,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이나 인도나 실질적으로 자국 나라의 영화만을 거의 이제 상영하도록 하고 다른 나라 것은 거의 들어갈 수 없는 통제하잖아요. 그런 나라 외에 OECD 국가 중에서 50%를 넘는 나라는 아마 우리나라 정도, 또 일본이 어떤 때는 50% 넘었다가 40% 정도 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만큼 자국 영화가 어떻게 보면
이제 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라고 그렇죠. 말할 수가 있죠. 그 저력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결국 저는 우리 영화의 이 뭐라 그럴까 그 품질이라고 그럴까 그러니까 영화의 그 재미 그러니까 품질이라고 하면은 예술성도 있지만 또 재미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 한국 문화에 맞도록 역시 우리나라 작가들이나 감독들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네, 네. 아무래도 우리 관객들에게 그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한국의 이 문화 콘텐츠는 사실 우리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다 지금 좋아하고 우리 있잖아요. 영화도 해외 수출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수출도 하고 네. 한국 게임도 수출하고 우리 드라마도 많이 수출이 되고 있고요. 워낙 또 우수한 인력이 영화계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사실. 네. 예. 그런데 이 영화계의 이제 고질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가 너무 스크린을 독점한다. 예. 그래서 뭐 다른 영화, 좀 예술성 있고 또 좀 독립 영화라든지 이런 영화들은 스크린에 걸릴 기회를 갖기도 어렵다. 이런 네. 얘기들 항상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장관님께서는 그래서 스크린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시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스크린 상한제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 그게 뭐지 하고 아마 궁금해하실 텐데요. 말 그대로 그 극장에 근데 극장은 모든 극장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예. 영세한 극장은 이제 극히 일부지만 제외를 하는 거고 복합 상영관들 멀티플렉스. 있잖아요. 멀티플렉스죠. 예. 예. 거기에서 우리가 주 상영, 그러니까 주 관람하는 시간 네네. 그때 따진다면 오후 1시에서 저녁 11시까지 그렇죠. 그 시간대에 한 작품이 5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 이제 상한을 두는 것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언뜻 보면 이렇게 자유경쟁 시대에 자본주의 시장에서 이렇게 상한제를 둔다는 것은 일종의 규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라고 하는 것은 문화의 중요한 하나의 장르고 또 표현 수단이기 때문에 네네. 이런 다양성을 존중해 준다. 그리고 또 관객들로 하여금 선택의 폭을 넓혀준다는 것은 또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스크린 상한제를 지금 저희들이 도입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법을 좀 개정해서 예. 지금 국회에 넘어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후 1시에서 11시 사이에 한 영화가 멀티플렉스의 스크린 50%를 넘지 못한다? 네, 그렇죠. 아, 이것도 약하죠. 어찌 보면. 한 영화가 절반을 차지한다? 아, 이것도 많은 거 아닙니까? 근데 실제로 이렇게 보면 한 65, 6% 정도 그동안에 이제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 1,000만 관객이 일단 넘은 영화들을 보면 50%가 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장기간에 걸쳐서 한 경우도 있고요. 네. 근데 최근에 보니까 그게 정상인데. 예, 사실은. 최근에 보니까 초창기 때 거의 80% 그 이상을 차지하는 것들도 있었어요. 스크린을 80%나? 예, 초창기 때. 그건 예, 심하네요, 그래서, 진짜. 예, 그것만은 이제 극장에 가보면 그렇잖아요. 네. 이제 가서 보면은 다른 영화를 볼 게 그러니까요.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관객의 또 영화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그런 그 배려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아니, 조금 아까 이 자유시장 경제에서 규제 이런 표현을 쓰셨기 때문에 제가 네. 드리는 말씀인데 미국 같이 자유시장 경제에 살아있는 표본이라는 경제도 네. 이미 1950년대, 60년대부터 영화를 만드는 제작사와 영화를 유통시키는 극장 사이에는 칸막이를 쳐놨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영화를 만드는 회사가 멀티플렉스 다 갖고 있잖아요. 이거 좀 네. 문제 아닙니까? 네. 미국에서도 그 당시에는 그랬다가 지금은 그건 이제 유명무실화가 그렇게 됐나요? 됐습니다. 그래서 뭐 세계에서 뭐 이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뭐 극장을 갖는다 안 갖는다 이런 문제 가지고는 크게 이제 논쟁거리는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든 영화는 다양한 영화를 우리가 만들어져야 되고 또 볼 기회가 있어줘야 된다. 아니 그래도 그런 측면에서 스크린 상한제를 이제 우리나라는 대기업들이 몇몇 대 내가 영화도 만들고 수입하고 극장도 다 갖고 있고 그럼 자기들이 다 하는 거잖아요. 이건 조금 막아야 됩니다.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공정거래위원회나 이런 쪽에서 이른바 그 영화를 투자하고 제작하고 배급한 쪽이 상영을
마음대로 조절하도록 그렇게는 지금 다 금지가 돼 있는 것이고요. 금지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그리고 한 영화가 80% 이상 걸릴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이제 초창기 때 한 어. 80% 정도 되다가 점점 이제 늦춰지는 것이죠. 네, 네. 그러기도 하고 계속해서 정부에서도 그러니까 이른바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저는 스크린 상한제 팍팍 밀어드릴게요. 그리고 독립영화 지원도 조금 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 독립영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독립영화는 잘 아시다시피 그 장사가 잘 안 되잖아요. 네. 관객들이 좀 많이 봐주면 좋은데 이제 어떻게 보면 재미, 오락성에서 좀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영화지요. 그러나 예술성이나 작품성은 뛰어난 것이잖아요. 예, 예. 그리고 그런 것이야말로 사실은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야 될 그러니까요. 그런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올해보다도 내년에 한 저희들이 46억 정도, 약 50억 정도를 더 증액을 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150억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독립영화 지원 예산? 예, 네. 독립영화를 만드는데 또 그것이 상영되도록 하는데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일반 극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상영을 안 해주려고 그러잖아요. 네, 네. 그렇다고 해서 일반 극장에다 강제적으로 시킬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일단 전용관, 예술 전용관? 예술 뭐 이런 전용관을 거. 저희들이 네. 이제 운영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일반 극장한테도 적정한 거기다 돈을 주고 상영할 수 있는 지원해 주는 기회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도 한 30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서 지원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내년에는 특별히 이제 유통이 배급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독립 요 예술 영화들 이 유통망 배급망만을 위해서 저희들이 또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을 했어요. 네. 그래서 내년에 한 40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영화계에서 이런 얘기 있는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1000만 영화, 뭐 요새 2천만도 이제 곧 갈 것 같은데 1000만 영화 한 편도 중요하지만 네. 100만 영화 10편, 10만 영화 100편이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런 얘기들을 이제 반영해서 그렇죠. 사실 스크린 상한제 네. 이런 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독립영화 지원 네. 함께 갔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독립영화 이쪽이야말로 정말 정부가 정책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나가야 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영화 얘기 좀 나눠봤고 K-팝, 한류 뭐 이런 거 관련해서는 그 우리 방탄소년단 아시아권 이런 데서도 네. 대단한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 근데 이게 선진국하고 아시아권이나 뭐 이런 데하고 또 이 저작권 보호 뭐 이런 거에 대한 입지 좀 다르잖아요. 네. 제대로 저작권 보호를 좀 받고는 있나요? 정부가 그런 것도 지원해 줍니까? 저희들이 저작권 관련해서는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콘텐츠 산업, 문화 산업은 저작권 산업이죠. 그럼요. 지식 자산이거든요. 예. 그래서 물론 기본적으로는 각 회사들이 그것을 이제 하는 것이죠. 네. 회사의 자기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나 정부는 정부대로 이제 외국에서 혹시 불법 복제되는 것은 없는가. 그렇죠. 그걸 감시하고. 예. 그다음에 그 정부에다가 시정을 요구를 해야 되잖아요. 해당 정부에게 그렇습니다. 특히 중국이 문제예요. 중국. 그러니까 중국뿐만 아니고 주요 국가들에 대해서 저희가 우리 저작권 이제 위원회 또는 저작권 보호원에서 네. 그쪽에다가 또 사무소를 저희들이 두고 어, 계속해서 이렇게 모니터링을 합니다. 해외 현지 사무소까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들을 이제 우리 문화산업 그 회사들과 공유를 하고 예, 공동 대응을 하고요. 예. 그다음에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양자 협정을 맺거나 또는 다자 협정을 맺어서 이제 그런 저작권 보호가 되도록 정부 차원에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네. 이제 그거야 뭐 중국이나 일본이나 동남아는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드디어 이제 10월 달에는 올해 영국, 미국 네. 이 나라들과도 저희가 협약을 맺고 네, 네. 저작권 보호를 합니다. 이게 뭐 대수로운 일이냐 생각하실 줄 모르지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도 또 그 수준이 돼야 되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그죠? 이제는 우리도 맞아요. 미국이든 영국에다든 우리의 문화산업 콘텐츠를 수출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저작권 감시 대상국이 됐지만 이제는 미국이나 영국에 대해서도 우리가 우리의 콘텐츠 저작권을 보호를 하겠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의 그래도 문화산업이 국제적으로 성장을 했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내부의 불법 복제는 빠르게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네. 아직도 좀 있죠. 아직도 꽤 있죠. 아직도 꽤 있죠. 잘 아시다시피 어, 이제 불법 복제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의 인식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 국민들이 이거 공장에서 운동화 이렇게 나오면 돈 주고 사야 되는 걸로 알지만 이게 이제 문화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무형의 자산이다 되다 보니까 네. 그거는 그냥 공짜, 무료로 그냥 써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인식이 돼 있거든요. 그 어둠의 물론 경로라는 그 이상한 용어를 사용하면서 어둠의 경로 많이 좋아지기는 했지만 예. 아직도 우리에게 그런 인식이 있고요. 있죠. 그런데다가 이제 요새 디지털화 시대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콘텐츠들도 전부 다 디지털화 되다 보니까 요즘 기술이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복제가 너무 쉬워요. 네, 뭐 유튜브니 뭐니 쭉 이렇게 우리들이 해가면서 너무 쉽게 복제를 해버리는 거예요. 또 스마트폰 얼마나 맞아요. 쉽게 또 이걸 다운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또 기계가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되면서 또 저작권에 침해되는 사례들이 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예. 또 정부에서는 그에 또 대응해서 저희들이 저작권 보호원을 두고 관계 부처들하고 상시로 저희들이 그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수십 개의 사이트도 폐쇄를 시키는 거고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또 경찰청이나 네. 이쪽과 네. 얘기를 해서 또 형사처벌도 저희들이 의뢰를 하는 거고 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떻든 기술이 발달됨에 따라서 불법 복제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만은 분명하지만 예. 그에 따라서 이렇게 감시 감독도 철저히 하고 있다. 인식 전환, 계몽 이런 것도 필요해요. 개목 작업도 무지하게 합니다. 그렇죠. 지금.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맞아요, 어렸을 맞아요. 때부터 교육을 어렸을 해야 때부터 되거든요. 해야죠.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좀 이렇게 저작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네. 하는 교육도 저희들이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류, 케이팝 우리가 내다 팔면서는 저작권 그렇게 챙긴단 말이에요. 네, 동시에 우리 내부에서는 잘하고 있는지 이거 봐야죠. 네, 당연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또 산업의 영역이 게임입니다. 그렇죠. 아, 예, 예. 문화 콘텐츠 수출 가운데는 사실 게임이 제일 크지 않아요? 아, 우리가? 그렇죠. 그죠? 우리 게임 산업이 지금 작년에 말에도 수출이 네. 수출해서 우리가 벌어들이는 흑자가 7조 3천억입니다. 매출이 아니라 흑자만. 예. 네. 매출은 7조 5천억. 예, 예. 그다음 2천억은 우리가 수입. 그러니까 거의 다 흑자죠. 그러니까 7조 3천억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작년에 전체 무역수지 흑자의 8.8%입니다. 네. 그러니까 네. 게임 하나 가지고 벌어들여서 예. 흑자를 이룬 것이 예. 우리나라 전체 수출 흑자, 무역수지 흑자의 8.8%를 차지할 정도니까 네. 얼마나 효녀 종목인가 산업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 콘텐츠 전체 수출액에서 비중을 보면은 거의 70% 여기까지 되네요. 그렇습니다. 네. 압도적이네요. 저희가 11조 5천억 수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거기서 7조 수출이 5천억이에요. 네. 그러니까 70% 정도는 최소한 차지하고 있는 셈이 되는 거예요. 압도적입니다. 이